1월 2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생생 주식을 꾸준히 구독하시다 보면 저의 코멘트에서 증시의 향후 흐름과 시세를 갖다가 포착해 가실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하거든요. 지난해도 여러 가지에서 검증이 됐지만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잘 들으셨던 부분은 오늘 장에서 일단 당황하지 않고 또는 수익을 잘 거뒀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1월 2일 올해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증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잖아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죠. 자, 이거는 올해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와의 키맞추기 내지는 일부 차별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스권의 상단 돌파 흐름을 오늘 보였다는 점이에요. 자, 코스피 지수 볼게요. 제가 그동안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금은 자, 이런 조정이 나올 때도 지금은 끝난 게 아니고 상승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상승 과열을 끝내고 나면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그러면서 이 박스권 내에서 지킬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에서도 과열 해소에 2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2개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때도 정확하게 이 변곡점, 이때 만기일 전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을 암시를 했었고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최근에 두 달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하면서 또 4200포인트 돌파 한착, 이게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시그널 작용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포인트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이 바로 저점이 4200포인트 위에서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즉 4200포인트 돌파 안착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자, 따라서 지금의 코스피 지수의 이 흐름 자체는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매물 소화를 끝내면서 새로운 어떤 상승 파동으로 연결될 것인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단기간에 다시 이 돌파했던 이 고점을 다시 하향한다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은 이 박스권의 과열 해소를 끝내고 새로운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부분이 계속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갖다 놓고 보면 코스닥 지수는 조정 하루 만에 대반등하면서 오히려 고점을 높이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지수는 제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끝난 게 아니다, 패턴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맞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933포인트 얘기를 또 말씀을 많이 드려왔죠. 이 933포인트를 오늘 다시 넘겼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933포인트를 저점상 지지로 유지하면서 움직여준다면 코스닥 역시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새로운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를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올해 궁극적으로 놓고 볼 때는, 자,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고드렸던 게 있었죠.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그리고 4000포인트는 당연히 넘어갈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흐름이 만들어졌었죠. 맞죠? 그러면 올해는 코스닥 지수가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 지수가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한다는 소리는 1062포인트를 넘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올해 궁극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궁극적으로는 염두에서 봐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는 어떤 의미점을 갖고 있냐면, 자, 첫 번째가 미국 증시와의 차별화, 두 번째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던 점, 세 번째는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이에요. 자, 반도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도체는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비실비실해도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향후 지수가 실질적으로 상승할 때는 반도체가 주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이미 사전에 드렸어요. 맞죠? 하나도 틀린 말 없죠? 어쨌든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AI 가속기, HBM 이런 쪽으로 반도체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죠.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D램 3사 같은 경우는요, 증설이나 신규 투자를 지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R&D 센터의 대규모 증설 투자 또 자본적 지출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한미 반도체가 1,000억 원을 투입해서 하이브리드 본더 팩토리를 건설 중에 있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 1,000억 원을 들여서 제2연구소를 건립할 예정에 있죠. 이 모든 게 AI 대중화에 따라서요, 새로운 R&D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SNS 테크 같은 경우는 극자외선 전용 센터를 준공한 다음에 지금 양산 준비 중에 있죠. 이와 같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 즉 초호황에 따른 본격적인 발주에 대비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여전히 좋다는 소리예요. 특히 TSMC와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 경쟁도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수혜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D램 업체들의 캐파 증설에 따른 본격적인 공급도요, 올 하반기부터나 서서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올 상반기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상의 반도체 업황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결국은 이런 섹터가 본격적인 실질적인 상승을 시도할 때는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오늘 상승에서 그 역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죠? 반도체를 이러한 생각을 갖고 봐왔더라면, 그리고 대비를 해왔더라면 오늘 같은 장에서 당황하지 않았겠죠. 오늘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사실 마이너스권에서 끝난 종목들도 많습니다. 뭐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은 다 마이너스죠. 많아요. 마이너스로 끝난 종목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어떤 그 흐름을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제가 삼성전자는 이미 대형주 쪽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주식장인 그리고 멤버십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삼성전자는 기준점 위에서 움직이면서 패턴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죠. 그죠? 저는 지금 삼성전자 외에도요, 코스닥의 중소형 반도체도 하나 주력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뭐 삼성전기처럼 삼성전기 이전에 사고팔고 모두 수익을 냈거든요. ST팜도 사고팔고 세 번 매매해서 다 수익을 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종목도, 중소형 반도체 종목도 지금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면 좀 수익을 좀 일부 챙기고, 다시 빠지면 재매수하고, 또 수익을 챙기고 빠지면 또 재매수하고, 또 올라가, 오늘 또 많이 올라가가지고 또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모두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또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에 또 그치지 않고 저는 반도체 테스 같은 종목도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이날 제가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이날 제시했죠. 그죠? 이날 제시해가지고 이날 매수 관점으로 제시해갖고 이게 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오늘 급등이 나와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들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자리를 잡아줄 때 반도체는 봤어야 돼요. 이미 반도체는 업황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여전히 반도체 쪽은 중심에 놓고 계속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일단 화장품이나 엔터 쪽과 관련된 이 종목들은요, 오늘 상승 자체가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보다는 한중 정상회담, 그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게 6년 만에 이제 국빈 방문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200여 업체, 경제인들, 200여 명의 경제인 사절단을 데리고 가죠. 뭐, 삼성이나 SK, 그리고 현대차, 총수들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중 어떤 경제 협력과 관련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시진핑 주석의 초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중국에서 뭔가 선물을 내놓을 거다. 그게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것도 그 중에 하나 기대감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한중 정상회담 기대 모멘텀으로 올라간 거니까 다음 주 한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이러한 기대치에 부합할 거냐라는 부분이 후속 흐름에 결국 중요할 거예요. 뭐 별거 없다 하면 다시 되밀릴 거고. 그죠? 기대만큼 뭐가 나오거나 그 이상이면은 또 추가로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화장품이나 이런 엔터 같은 중국 관련주들은 결국 정상회담 과정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후속 흐름을 체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6년도 첫 거래일, 오늘 하루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